안녕하세요. 힐링 수영입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는데 여러분들의 저병 건강은 다들 양호하신지요? 저병에 빨간불이 켜지면 어깨나 허리에 통증이 생겨 저병을 점점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열심히 하면 아프고 열심히 안 하면 실력이 안 늘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던 저병. 그동안 저병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벌려서 당기는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친구가 저병 당기는 팔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병에서 물을 잡아 당길 때 과학적 원리를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물을 잡아 당긴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지요. 양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벌려서 순간적으로 팔을 굽히면 몸 쪽으로 들어올 때 팔의 길이가 변화됩니다. 아무래도 어린 친구는 성인보다 체격이 작기 때문에 벌리는 사이즈는 성인보다 훨씬 작지요. 응애에서 한참 전 탈출한 성인들은 저병 캐치하는 동작에서 팔을 벌리는데 우리는 이것을 아웃스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본 전제는 나의 어깨 사이즈보다 크게 벌려라인데요. 벌어졌을 때 팔꿈치는 펴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빠진 팔들이 물속에서 당겨올 때는 과학적 원리, 지렛대 효과, 즉 굽혀진 팔을 이용해 물을 효율적으로 뒤로 당길 수 있게 되지요. 아무리 무거운 물도 지렛대 효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벌어진 물들을 과연 올바르게 뒤로 밀어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스케이트를 통해 그 역사적 현장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현님 팔을 조금 더 크게 지금 벌려야 되겠습니다. 벌리는 사이즈가 작으면 손에 잡히는 물도 작아집니다. 물론 본인이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만큼 이상적이긴 하나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게 벌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보내는 힘이 다소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죠. 뒷심이 부족하다는 말씀. 둘째, 몸에 바짝 붙이는가? 앞서 팔을 충분히 벌렸다가 지렛대 효과, 팔을 구부려 몸쪽으로 당겨오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님 팔 크기는 잘 벌렸습니다. 그러나 당겨오는 팔들이 몸통에서 지금 살짝 벌어지고 있는데요. 스케이트리는 저병의 물잡기 이후 몸쪽으로 마지막까지 당길 수 있는 집중적 훈련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팔이 몸쪽 가까이 펴진 상태가 유지되어야 몸은 쭉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마무리, 뒤로 팍 팔꿈치가 펴질 때 물을 놓치는 원인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가락 벌림인데요. 여기죠. 손가락이 답답할 정도로 완전히 붙여할 말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벌어지면 분명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번 더 리뷰해 보겠습니다. 손가락은 너무 벌리지 마라. 팔은 마지막까지 쭉 펴라. 허벅지에 붙여준다는 생각으로 팔을 당기고 난 뒤에 몸통 가까이에 발이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리는 팔꿈치를 쭉 펴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당기고 나서 내 몸이 이만큼 앞으로 나갔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당기고 기다리는 시간 없이 팔을 급하게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25m 이동할 때 스케이트리를 팔 동작을 당겼을 때 몇 번 만에 갈 수 있을까 테스트를 해보면 되지요. 원래 오리지널 스케이트리는 출수킥과 입수킥을 넣어서 팔 동작을 당기지만 지금은 팔 동작이 더 집중하기 위해 자유형 킥으로 우리는 대체하였습니다. 실제로 출수킥과 입수킥을 섞어서 스케이트리를 할 경우 확연히 높아진 난이도에 당황할 수 있지요. 셋째, 긴 글라이딩이 존재하는가? 저병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긴 글라이딩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글라이딩은 우리의 어깨와 다리의 피로를 회복시켜주며 저병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만약 글라이딩 없이 힘으로만 저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트남 푸꾸옥에 위치한 5성급 호텔에서 저병하는 힐링 수영입니다. 평소 밥값 아끼고 좋은 호텔에서 수영하자가 저의 가치관인데요. 글라이딩 없이 파워 저병을 몸으로 체험해봤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다 튀면서 굉장히
박력적으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가 물속에 입수되는 순간 바로 물을 잡아 기장 죽방 멸치처럼 팔딱팔딱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속도는 좀 빨라진 것 같지만 몸은 피로도를 급격히 찾아왔으며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현들에게 이 글라이딩을 길게 해야 몸이 편해진다라고 얼른 전파를 했는데요. 사실 원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그러나 우리가 마음먹은 것과 달리 이 글라이딩이 길게 안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물속에 깊게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머리가 빼꼼 나오고 나서 그 뒤에 팔을 당기고 있습니다. 이러면요, 물을 당기는 동작과 추스기 타이밍이 늦습니다. 이미 머리가 물 밖에 나와서 팔을 당기면 그 추진력을 기대하기가 힘들지요. 머리가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에서 팔을 벌렸다가 당기는 캐치 동작이 나와줘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꽁꽁 숨길 수 있도록 몸이 물속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물속에 있어야 웨이브를 크게 만들어 상승 타이밍을 만들어내는데요. 힐링 수영처럼 글라이딩 없이 파워 저병만 주구장창하면요, 어깨 부상의 위험성은 커지며 노년에 어깨 질환을 겪게 됩니다. 저병의 가장 기본적인 이 물타기 연습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면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런 동작이 단순해 보이지만 애초 몸이 물속에 내려가지를 못하면 저병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저병이 웨이브라는 말이 이거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자, 일단 몸이 잘 내려갔으면 잘 올라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 내밀고 머리 살짝 들고 팔꿈치 지금 완전히 펴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타기 연습 중에 팔꿈치가 구부려지며 하고 있죠. 신기한 게 저병할 때도 똑같이 이런 웨이브가 됩니다. 물타기 연습할 때부터 정석적 자세를 만들어야 응용 동작에서 그 웨이브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지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웨이브를 자유자재로 우사합니다. 무조건 몸을 깊게 넣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글라이딩을 추구하지요. 가슴을 눌러주면서 몸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수면 가까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의 먼 훗날 저병 웨이브도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물속 깊이 들어가는 아리랑 저병을 추구하다가 점점 수면에 가까운 웨이브를 만들어 간지가 철철 넘쳐 흐르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물속에 일단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몸이 물속에 들어가지를 못해 물 위에서 팔과 다리 힘으로만 저병을 한다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저병에서 글라이딩을 길게 탈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 지속적 움직임이 가능해야 빠른 저병이 완성됩니다. 넷째, 미숙한 저병킥은 타이밍을 놓치게 한다. 저병킥이 숙달되어 있지 않아도 어쨌지 저병 완주를 냅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당겨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저병이기 때문이죠. 특히 출수킥 타이밍이 맞지 않는 저병킥이라면 오히려 저항으로 발생하여 몸을 가라앉게 만듭니다. 좋은 출수킥 타이밍은 팔이 구부려진 상태에서 다리 역시 구부려져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선수의 팔 당기는 타이밍과 출수킥 차는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이 구부려지는 풀 동작에서 무릎 역시 지금 접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팔이 뒤로 펴지는 푸시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팔 추진력이 발생하며 이때 출수킥을 꾹 하고 눌러서 몸을 상승시키면 되지요. 그러나 미숙한 저병킥으로는 이런 타이밍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아마도 미리 출수킥을 차거나 너무 늦게 차거나 둘 중 하나이겠죠. 출수킥을 미리 해버리면 머리가 빼꼼 튀어나오고 뒤늦게 팔을 당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또는 팔 다 당기고 뒤늦게 출수킥을 합차면요, 입수킥을 생략하여 오라 내가 한 번을 찼는지 두 번을 찼는지 헷갈리기 시작을 하지요. 미숙한 저병킥을 익숙한 저병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저병킥 연습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킥판 잡고 머리 숙인 채 상체는 고정합니다. 그리고 배에 힘을 딱 준 상태로 발등과 허벅지에 힘을 주며 업킥, 다운킥에 집중을 하지요. 처음에는 누구나 미숙하여 머리도 덜렁덜렁거리고 불필요하게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저병킥 연습을 매일 할 경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다리에 모터를 단 것처럼 엉덩이가 볼록볼록 나오면서 앞으로 급발진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말이죠. 저병킥이 좋지 않으면 상체 역시 통자기가 힘들어 글라이딩 시 매번 팔꿈치가 구부러지거나 신경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5번째, 저병을 하기 어려운 몸 상태. 저병만 하면 유난히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병한다고 몸에 꼭 좋은 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팔이 동시에 당기다 보니 아무래도 어깨 부담이 찾아오고요. 수영쌤이 광배근을 사용하라고 하지만 지방에 묻혀있는 이 광배근은요, 찾아보기가 최근 힘듭니다. 허리를 너무 앞으로 꺾거나 뒤로 꺾을 경우 엉덩이 바로 위쪽 천장관절에 통증이 와서 컵이나 저병을 지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처럼 저병을 잘하고 싶어도 연습에 제약이 있는 분들은 저병이 본인의 신체에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억지로 양팔로 하는 저병이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저병 대신에 한팔 저병 또는 자유형으로 대체하여 억지로 저병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눈치가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몸이 안 좋아 어쩔 수 없다, 수영쌤에게는 반항하는 거 아니다, 시키는 거 다 못하니 알아들으이소 하고 본인 살 길 찾아가야 됩니다. 매번 저병만 하고 나면 온몸이 아픈데 누구를 위한 저병입니까? 오늘은 수영 회원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 저병 실수 동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말이 실수이지 앞으로 저병을 더 잘하기 위한 시행착오가 아닐까요? 누구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디테일하게 자세를 가다듬어서 성장하게 되지요. 제가 말한 저병 5가지만 보완하면요, 앞으로 누가 봐도 내가 제일 잘 나가 하고 저병을 뽐낼 수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목 상태를 보니 벌써 감기 기운이 살 올라오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